일단 이제 그 잭스론 미팅 관련해서 파월 연준 의장의 또 매파적인 발언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좀 영향이 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국내 증시 그래도 잘 견뎠는데 또 이제 9월 달 돌아와서 전체적으로 외국인 선물 이렇게 풀어가는 어떤 파생적인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미국도 그래도 기대를 했는데 미국이 좀 내려와서 좀 아쉬운 부분인데 흐름을 한번 이제 PPT 이미지를 가지고 보시면서 쭉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랬던 게 고용 지표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처음에는 발표가 잘 나왔어요. 네. 그래서 미국의 이미지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고용 지표 부분에서 한번 체크해 보면 시장이 이제 30만 명 정도가 이상으로 좀 증가했을 때는 상당히 이제 호황이라 보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31만 명을 선행하는 좀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좋았는데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이제 실업률이 상당히 이제 3.5까지 내려가다가 이제 3.7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약간 이제 뭐랄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은 이제 좀 긍정적으로 올라왔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혹시나 이제 이렇게 좀 잘 나오니까 또 연준이 전체적으로 또 강한 어떤 이제 그 매파적인 그런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이어가지 않을까 그런 불안심도 있었죠. 근데 실제로 보니까 이제 오후에 미국장 오후에 보게 되면 또 러시아에서 또 유럽으로 가는 이제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는 그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상대적으로 흐름이 좀 꺾였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5일 날이 휴장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이제 팔고 가자 심리가 좀 박영하면서 좀 이어졌는데 지금 상황은 보면은 달러도 지금 쉽게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 중심에 있는 게 이제 유럽의 이런 그 러시아발 관련된 에너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러시아에서 이 가스 공급량이 한 20%까지 이렇게 줄어 있는데 이번에 또 한번 이게 뭐 점검한다는 이슈로 또 가스관을 잠궜습니다. 네. 그 부분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1년 동안에 가스 가격, 그 선물 가격만 보더라도 10배 이상 급등하는 양상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유럽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하고 강달러 구조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점이라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 이제 불안 면도 있고 또 여기에 또 9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 미중 간의 갈등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뭐 중국도 중요한 행사도 있고 미국도 이제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미중 갈등의 요소가 좀 펼쳐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 이 대만 해역인데요. 대만 해역의 중간 빨간 선이 지금 중국이 계속 군사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당히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약간 우리 시장도 약간 영향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치포 회의가 9월 중에 지금 그 4개 나라가 모여서 진행됩니다.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이 부분 때문에 또 중국이 또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보복이라든지 그런 우려감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시장은 9월 달 부분에서 상당히 좀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겠다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 일정만 보더라도 약간 간방심리가 크죠. 지금 시장에서 물가를 잡기 위한 그런 과정인데 9월 달에 8월 달 물가도 확실히 꺾이는 부분보다는 점진적으로 확실히 꺾이는 시점은 10월하고 11월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월은 좀 인내하는 부분이 좀 어느 정도 그 간방 심리가 좀 크게 작용할 걸 보고 있고요. 투자 포인트에서 본다면 우리가 아시겠지만 뭐 추석 연휴도 있고 또 다음 주 관련해서 선물 옵션 만기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간방심리가 클 것으로 보고 있고 핵심적으로 이제 9월 13일 날 물가지수 발표가 연결돼 있고요. 그리고 21일부터 20일까지 FOMC 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정말 녹록치 않은 시장이 될 것 같고 개별주 장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 대안으로 본다면 7일 날 아이폰의 공개가 있고요. 이 아이폰 부품주들을 간신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이오 쪽으로 본다면 9월 13일부터 9월 9일부터 13일까지 종양학회가 있습니다. 이 이슈 그리고 30일 날은 테슬라 AI 데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들 이런 이제 3D 센싱이라든지 연결되어 있는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연결되어 있는 자율주행 관련된 부품주들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 유럽은 에너지 그 위기 타겟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제 뭐 그 아시겠 태조 이방원주들이 좀 조정을 보였지만은 지속적으로 다시 바닥을 짚고 다시 또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좀 가스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수입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뭐 조선 쪽이라든지 연결점에 봐야 되는 상황이고 원전도 하나의 대안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투자의 포인트로 본다면은 그래도 그 자동차 쪽이
8월, 7월도 그렇고 지금 상당히 좋은 그 어떤 이제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상당히 잘 팔리고 있다고 하죠. 2차 전지 쪽이라든지 보면 상당히 수출이 좋습니다. 전기차도 그렇고요. 수치로 한번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역시 2차 전지하고 전기차 쪽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의 보면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또 꾸준하게 하나의 이제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본다면 그 9월에도 자동차 쪽이 연결될 것 같고, 또 지금 시장에서 핵심적으로 있는 게 이제 미국의 인프라 감축 법안이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그래도 이제 피해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기차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LG 에너솔루션도 여기에 수치성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그 축이 미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LG 에너솔루션 같은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이런 인플레 감축 법안에 관련된 수혜주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연결을 본다면 좀 정리해 보면 이제 태조 이방원주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정폭 정책 수혜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분간은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에도 환율도 너무 뛰었고요. 러시아발 에너지라는 위기까지 더해지면서 9월 시장도 좀 어떻게 흘러갈까 좀 걱정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 이서연 대표님께서는 어떤 이슈에 집중하셔서 시장을 바라보시는지 여쭤볼까요? 좀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네. 제가 장이 너무 안 좋아서 저라도 좀 빨간 옷을 입어보자 그래서 인간 양봉이 좀 되어봤습니다. 네, 분위기가 확 살았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9월 13일 날 CPI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8월 8.5% 이후로 어떤 좀 낮아지면 좋겠는데 하락 여부를 좀 중점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달러 인덱스는 지금 109.57 계속 전고점을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 대표님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이제 다른 걸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원유 상한제에 합의를 했죠. 이 상한선을 정한 뒤에 이 선을 넘는 거래에 대해서 뭐 원유 수송과 관련 금융 및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 러시아가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해서 지금 이 원유와 천연가스로 130조를 벌었다고 합니다.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늘었어요. 38%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S&P 500 지수가 연말까지 하락세를 이어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3,924인데요. 요게 한 3,600포인트까지 앞으로 한 9% 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기준금리 인상 전망, 경제 상황이 좀 안 좋은 걸 고려하고, 그다음에 이 강세장으로 갈 만한 뭐 어떤 근거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환율이 지금 1,363원이죠. 요게 지금 1,400선까지도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발 1,400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실업률도 지금 소폭 상승을 했고요. 지금 연준이 지금 6월 달부터 양적 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64조 규모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 9월 달부터는 거의 128조 규모로 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금리 인상보다 요게 더 좀 시장을 억누르고 있지 않나. 앞으로 또 이걸 더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지금 1,000달러, 그러니까 1,000억 달러, 135조 정도 양적 긴축을 할 때마다 기준금리가 0.1% 정도 상승을 하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금리도 올리고 있는데 이거까지 더해지면 시장 당연히 뭐 돈 씀씀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새로운 뭐 좋은 호재는 별로 없습니다. 미국이 중국향 AI 관련 반도체 이종에 대해서 또 수출 규제를 한다 그래서 또 반도체주가 또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9월은 원래 안 좋다 하는데 더 안 좋을 수 있는데 많이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월장 조금 더 잘 견뎌서 힘을 내보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잘 흘러가길 바라겠습니다.